이 정 후보님은 보수주의자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경솔하게 그렇게 하십니까? 당시 현직 법관인데 이게 과연 후보자님 온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단체에다가 거액의 돈을 기부해가지고 언론에 저런 기사가 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후보자님이 걸어온 길은 보니까 오히려 지금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데다가 기름을 갖다 부었어요. 네, 전남 순천 출신 소병철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지명을 축하드림과 동시에 참 엄청난 그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되셨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우리 후보자님도 공감하시죠? 네. 네. 저기 제가 점심 때 그 정예 시간에 갑자기 저 기사를 봤어요. 지금 아니. 아까 분명히 오전에도 그렇고 다른 의원님들 질문에도 우리 후보자님은 나는 보수다고 그렇게 딱 정해서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도 현직에 있을 때 그 후원금 내는 것 때문에 고민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기사에 벌써 저런 기사가 나온다면은 국민들이 저 기사를 보고 우리 후보자님에 대해서 과연 어떤 신뢰를 할까? 우리 후보자님이 600만 원이면 후보자님이 굉장히 큰 돈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경솔하게 그렇게 하십니까? 거기 지금 그 단체를 맡고 있는 분과 후보자님의 어떤 친인척 관계 이런 부분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거액의 돈을 후원하고 이런 부분은 후보자님이 이런 헌재 재판관 되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셨다 하더라도 당시 현직 법관인데 이게 과연 후보자님 온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저거 아마 저희 처영이 이사장으로 있는 단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처영이 그 단체를 만든 취지는 아니 제가 후보자님 말씀 끊어서 그런데 제가 이제 처형 이런 말씀 이런 방구도 안 했고 네. 이 단체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서 저런 지적을 할 때는 후보자로서 경솔한 처신일 수 있다 하는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 헌재 재판관 하시면서도 저렇게 또 하실 겁니까? 색깔이 명백한 그러한 단체라고 하면은 제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에서 지금 저는 단체 이름도 말하지 않았어요. 언론의 평가는 결국 국민의 평가 아니겠습니까? 저런 부분 좀 신중하게 처신해 주신다는 뜻으로 답변을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그 청문회는 후보자에 대한 적격 청문회가 아니라 마치 이게 탄핵 청문회, 무슨 전 정권 청문회, 민주당 비난 청문회 뭐 이런 것처럼 지금 청문회가 돌아가서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모두 발언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사회를 진단하셨는데 성별, 세대별 갈등이 심하다. 경제적 불평등이 심각하다. 제대로 짚어주셨어요. 근데 헌재 재판관이라면은 당연히 짚었어야 될 점이 하나 빠져 있어요. 앞서 제가 질의한 것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 사회가 지금 이념적으로 얼마만큼 심각한 갈등 상태인지 후보자님 실감합니까? 네, 실감합니다. 그렇죠. 네. 헌재 재판관은 대법관과는 달리 헌법적인 가치에 대한 판단을 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후보자님이 우리 사회의 현상을 진단하면서 이 성별, 세대별 갈등, 경제적 불평등 하는데 제일 중요한 이념적인 양극화, 이념적인 갈등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단체에다가 거액의 돈을 기부해가지고 언론에 저런 기사가 나는 거 아닙니까? 후보자님, 이거 심각하게 좀 오늘 청문회 자리를 통해서 좀 자성하셔야 돼요. 이념적인 갈등 분명히 우리 후보자님도 심각하다고 인정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헌재 재판관으로서 지금 앞으로 헌재 재판관이 된다면은 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균형 있는 자세, 사회가 나아갈 방향 이 말씀하시면서 사회적 갈등에서 국민 통합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 후보자님이 걸어온 길은 보니까 오히려 지금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데다가 기름을 갖다 부었어요. 이거 정말 심각하게 반성하셔야 돼요. 응? 후보자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면 누가 지금 국민의 50%는 모르겠어요. 보수 성향, 극우 성향 단체들은 응?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승복하겠습니까? 응? 우리 후보자님도 제일 중요한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를 굳건히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셨어요. 앞으로 이 부분 각별히 신중하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좀 보여줘 보세요. 저기 지금 그 변호사 사무실 압수에 대한 주요 사례 다음 페이지도 좀 봐주세요. 저기 보면 굴지의 로펌들도 들어가 있어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지금 비밀 유지권 우리 후보자님은 보면 형사재판을 많이 해오셨잖아요. 지금 그 다음 페이지도 좀 넘겨보세요. 저기 지금 변협에서 비밀 유지권 침해 실태 부분 쭉 나옵니다. 이거 정말 후보자님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비밀 유지권 저렇게 수사기관에서 마음대로 침해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깊이 그렇게 고민할 문제입니까 이게? 수사기관에서 마음대로 비밀 유지권을 침해한다고 하면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당연히 필요에 의해서 그 원칙에 따라서 뭐 압수수색이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어느 범위까지 보호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후보자님 말씀 들으니까 많이 실망이 됩니다. 헌법적으로 제일 형사 피의자 피고인한테 중요한 게 변호인의 조력권 아닙니까? 오직하면 대한변협에서 저런 호소를 하고 있는데 저는 후보자님이 변호인의 조력권은 거의 신성 불가침의 기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이나 검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답변을 기대를 했어요. 지금 답변하는 거 들어보면 마치 검찰 수사기관 답변 같아요. 예. 보충드릴 때 또 기대하겠습니다. 좀 깊이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